노화가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 5가지를 살펴보고 고령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고령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선택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기입니다. 헬프 가이드에서는 운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 요소라고 말하면서 주의할 점 그리고 선택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이가 들어가면요, 목이 통증이 오고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에 보기가 어려워지고요. 다리의 통증 때문에 아무래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팔에 힘이 줄어들어서 스티어링 휠 돌리기가 쉽지 않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반응 속도라든지 활동간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청력 검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낮에 졸 수 있으니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시니어들은 아무래도 약을 이것저것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약들이 운전에 방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어운전 또한 중요한데요. 앞뒤의 공간을 비교적 여유롭게 가져야 되고요. 교차로에서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전 중에 전화나 문자는 피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제동거리를 확보하는 것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니어 운전자의 한계를 인식하는 건데요. 야간에 잘 보이지 않으면 낮에 운전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제가 아는 지인도 야간에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아예 야간에 운전하는 것을 끊었다고 합니다. 빠른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요, 일부러 피할 수도 있고요. 악천후일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출발 전에는 어떤 경로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확인함으로써 자신감을 확보하는 것 또한 추천됩니다. 미국 은퇴자협회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고령자에 대한 운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게는 보험사의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러한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또는 75세 이상자에게는 필수 교육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만 할 것이 아니고요. 기술의 도움으로 우리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을 포기하는 선택지도 있는데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는 기사들도 있고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운동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김미경 TV에서는 팬데믹 이후에 어떠한 환경 문제라든지 또는 재무 문제라든지 또는 다른 대체제 문제로 차를 운전하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시니어에게는요, 운전이 굉장한 자유를 줄 수 있죠. 무엇보다도 요새 붐인 캠핑카를 운전하겠다라는 로망이 있는데요. 이것과 동시에 차량을 공유하는 공유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은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운전을 포기할 수도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 후 삶에 있어서 차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나의 신체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 현실을 인식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젊을 때처럼 자유롭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시니어들의 낙상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평상시에 쉽게 건너던 그런 길, 이런 곳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바로 몸 따로 신체 따로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운전 같은 경우에 그 현상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 운전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진지한 현실 인식을 통해서 차량에 대해 훌륭한 선택지를 찾는 노력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